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 지역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들면서 개학 이후가 걱정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들어섭니다. 교문 앞에서 새로 배정된 교실 위치를 확인하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 발열 확인과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에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걱정입니다. 학교 가기 좋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걱정돼요.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걸리면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아이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검사를 받거나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요. 신입생 입학식은 학부모 참석 없이 학급 안에서 열렸습니다.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교문 앞에 마련된 촬영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교실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주고 사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은 등교 전에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제주 고등학교 등 5곳에 설치된 임시 PCR 검사센터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부분 또는 전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초등 같은 경우 3개 학년 이상이 전체 원격으로 될 경우는 전체 원격으로 돌리는데 이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 쌍방향 수업 원칙으로 해서 수업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1,000여 명. 새학기 시작에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 확산세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 방역 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사무실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고용노동부 수사관들과 경찰관들이 파란색 박스들을 들고 줄지어 나옵니다. 같은 시각 제주대학교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7시간 만에 끝났고 해체 계획서와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자료, 철거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붕괴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시공사와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철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작업이 이행됐나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교육, 안전조치가 적정했나 여부를. 노동부와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철거 작업이 계획서에 명시된 순서와 다르게 진행됐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설업체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소장과 철거업체의 실질적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일단 그거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50억 원 이상, 기숙사 신축공사 전체 공사 금액이 300억 원이어서 적용 대상이지만 또 철거 작업만 따지면 4억 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공사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경찰도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방식도 예전 선거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의 세를 동원한 잇따른 후보 지지 선언에 소수 정당들은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의제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이 본격화된 뒤 하루에도 수차례 후보 지지선언 회견이 열리는 제주도의회. 시차를 두고 단체들이 제각각 여야 후보 지지선언을 합니다. 각종 협회나 이익단체, 모임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지지선언과 기자회견들.
지난달 도의회에서 열린 34차례 행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 당직자들이 포함된 사실상의 정당 유세나 마찬가지.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대규모 유세가 어려워지자 세를 과시하기 위한 변형된 선거 유세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민들이 이게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막연한 기대감을 주게 하는 그런 공약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직도 그런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같은 거대 양당 중심의 변형된 세과시에 소수 정당은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유세 차량 한 대로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유세를 벌이고 있고, 국민의당은 유세 차량도 없이 후보 방문 유세 일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양극화되고 유력 후보 간 초접전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현안과 의제의 소외는 예년 선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의 삶과 직결된 의제들이 실종이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비판 속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겠습니다. 서쪽에서 온화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맑지만 오전 한때 공기질이 좋지 않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5도, 동부 지역 3도, 서부 지역 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14도, 서부 지역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토요일에는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늘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 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축사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공무원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하고, 도지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비례대표 출마 후보자는 오는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 실적과 도민 고용 실태, 지정 조건 충족 여부 등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 제출 등을 요구해 투자 이행 여부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5살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최 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성매매를 하고 돈을 챙긴 뒤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오 씨는 돈의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최 씨와 함께 사찰 불전함에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카페인 탐나는 전의 부정 유통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 가족과 직원 등의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 행위 8건을 적발해 부당 이익금 255만 원을 환수하고 가맹점 2곳을 등록 취소했습니다.
탐나는 전은 구매와 환전 내역이 기록돼 부정유통 추적이 가능한데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가맹점 등록 취소,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개인 하수 처리 시설 97곳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허용 기준을 초과한 9곳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유자와 관리자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시스템이 앱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5월부터 앱을 설치한 뒤 인증 절차를 거쳐 공공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안전점검과 수리, 환경정비 등을 위해 2개월 동안 공공자전거 운영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에 1,4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도로 35개 노선과 공원 22곳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토지 매입에 1,40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도로 72.3%, 공원 58.3%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